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57,000달러 위에서 지금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올랐나 싶을 정도로 지금 급등을 해주면서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 기준으로는 7,900만 원까지 뚫어낸 상황이에요. 전고 돌파, 국내에서는 임박한 것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급등에 대한 정서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가 과연 반감기 전에 6만 달러까지 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워낙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정서적인 어떤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 달러 기준으로는 전고점이 69,000달러, 그러니까 아직 21% 정도 갈 길이 남아 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지금 8,133만 원, 이게 지금 2021년 11월 전고 당시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900만 원을 뚫어냈기 때문에 사실 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김프가 지금 오늘 날짜로 3.5% 정도로 껴 있고, 특히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 화폐 가치 차이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엔화 기준으로는 전고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약간 지금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하느냐, 특히 이제 달러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로서는 아직 전고점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국내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전고 돌파 금방 할 것 같은 그런 약간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엔화 기준으로는 전고 돌파를 했고, 이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한 나라에서 특히나 비트코인 전고 돌파가 이미 이루어진 곳들도 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7,900만 원을 지금 뚫어내는 상황을 확인을 해주다 보니까 정서 자체가 조금 상당히 짙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시간이 갈수록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추가 반등할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하고 나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의 멘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기간에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언제든 조정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반등하기를 기대한다. 워낙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뭐 단기간에 갑자기 내일 모레 조정이 발생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상하진 않은데 분위기 자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조금 더 갈 것 같고 조금 더 반등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세 메가폰 패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상단 저항 돌파 이후에 지지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6만 달러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연일 강세 메가폰 패턴이 완성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정말 이제 6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6일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과연 어디까지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줄 것인가, 또 어느 지점부터 조정 양상, 이 되돌림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인가. 2016년이나 2020년에 그랬던 것처럼 2020년 19.8%, 2016년 38% 이렇게 지금 되돌림이 발생하곤 했었는데, 반감기 전 되돌림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랬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감기 전에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반대로 지금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워낙 강력하게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보니까 반감기 전에 6만 달러 돌파하고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은 반감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지금 상황 자체가 꽤 이례적으로 특이하다. 왜? 그때는 없었던 지금은 엄청 강력한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 시장 전반을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개인 위주의 개인이 주도해 왔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다. 이런 차이점.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개인들이 중심이 될 때는 이 포모 심리가 이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 포모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글 검색량도 엄청 급등을 했었고, 이래저래
굉장히 과장 광고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게 또 포모 심리를 더 자극을 했고,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 시세가 자극을 받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왜?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니까. 개인들은 아직 다 복귀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장세 같은 경우가 이른바 반감기 패턴이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꽤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패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통계, 확률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말이 본질,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비트코인의 본질, 흐름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패턴, 이 확률, 통계적인 부분을 대입을 시키면서 요렇게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이런 엄청난 if절을 놓고 상황을 예측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약간 깨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내재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반감기가 이제 60일도 남지 않았다더라. 이런 부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20만 달러 정점을 맞이할 준비 당신은 돼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 삼각 패턴 이 돌파할 때마다 고점 랠리를 펼쳤다라는 거예요. 요때도 돌파하고 탑 찍고 요때도 돌파하고 탑 찍고 요때도 돌파하고 탑 찍고 근데 지금 돌파를 막 한 상황 돌파를 막 했고 리테스트까지 하고 올라선 상황 그러니까 지금 57,0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급격한 랠리를 벌일 경우에 2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꽤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만 달러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이고 이게 지금 3데이 차트거든요.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고 빠르면 연내 10만 달러 정도까지 급등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기대할 만한 포인트 지점이 이미 돼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블룸버그의 크립토 애널리스트죠. 제이미 쿠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까지 최소 10만 달러는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MVRV G스코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 복잡한 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퍼포먼스가 과거보다 좋아.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이 이전 두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지금 더 좋아. 그래서 내년까지 최소 10만 달러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정서가 조금 JP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한결같이 비트코인을 조지는 멘트를 하고는 있지만 JP모건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1분기 내내 암호화폐 지금 상승세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현물 ETF 흐름을 개선시키고 있다. 개선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조금 애매해요. 달기 면저냐 달걀이 면저냐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여기다 갖다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현물 ETF의 흐름을 개선하는 데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고 현물 ETF가 워낙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상호 순환의 관계를 이미 잘 형성을 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지금 난립니다 난리. 거의 이 정도면 ETF 상품들 전체를 통틀어서 대박이다 초대박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게 거래량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틀 연속 거래량이 지금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서 30억 달러를 돌파했고 특히나 우리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블랙록 이 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3억 달러를 돌파해냈습니다. 전체 ETF 누적 순유입액 61억 5천만 달러 돌파 여러가지 숫자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만 돼도 땡큐인 건데 강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13억 달러 거래량 1일 거래량 돌파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게 지금 미국 대형주 거래량보다 큰 규모여서 사실상 그냥 자리 잡았다 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블랙록의 최종 목적이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목표로 20만 달러를 목표로 블랙록이 그거 노리자고 지금 이 시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상황 자체가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 특히나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정말 미국 월가에서 괴물급 대형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블랙록 운용 자산 규모가 우리 돈으로 1경원이에요. 1경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상상 불가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규모의 돈을 굴리는 곳에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을 지금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 이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13만 개 이상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 반 만에 출시, 1월 11일 출시 한 달 반 만에 지금 벌어진 일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19만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의 속도라면 한 달 정도 뒤면 블랙록의 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장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19만 개 훌쩍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도래하네. 여러모로 공급 충격이라는 게 이미 현실화됐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입에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참 블랙록의 어떤 이런 흐름을 보면 많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이 인플로우가 출시 이후에 지금 세 번째로 크다라는 거예요. 출시 당일에 제일 컸고, 그리고 요때, 그리고 요날 어제. 그래서 최근 21일 동안 자금 유출이 이루어진 거는 요날 딱 하루밖에 없었다. 계속 플러스 엄청 들어오는데 요날 하루. 요날 이제 GBTC가 좀 많이 빠져나간 날. 재밌죠?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거를 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같이 좀 관심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고점에 잡겠어요. 상투 잡겠어요. 이러다가. 아무튼 뭐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월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굉장히 뜨겁고, 어쩌면 2월에서 3월 정도 사이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 그렇게 조금 더 많은 자금 유입이 곳곳에서 대륙별로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트코인 현물 반감기를 앞두고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죠. 알트 대장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아주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2000달러 심리적인 지지라인에 대한 돌파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반복적으로 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32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42% 반등을 해줬고,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급반등을 해주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시작할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서준 상황이라서 갑자기 조정이 와도 좀 이상하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는 이더리움 역시 긍정적인 재료들, 아주 선명한 재료들을 근거로 지금 반등세가 이어지는 거라서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더리움이 2150달러에서 3220달러까지 랠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승, 이렇게 급격한 상승 뒤에는 뭐 10%에서 20% 정도 수준의 조정이 오는 거는 매우 정상적이다. 만약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더리움을 4000달러 아래에서 하락 매수할 수 있는,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 시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첫 번째 요인은 당연하게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3월 13일로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연일 보고서를 뽑아내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빨아주는 보고서를 지금 내고 있는데, 덴쿤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미래 성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성년식을 치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그럴 법한 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스비 너무 비싸고 처리 속도 느리고 대량 처리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고, 이렇다 보니까
고질적인 단점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이슈들이 이번에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레이어 2 수수료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확장성, 경쟁력 측면과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발전, 이렇게 지금 방점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알트 대장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더리움 신탁을 이더리움 현물 ETF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전환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빨아줘야겠죠. 특히 이제 이번에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자산 이동을 하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덴쿤 포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파이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스테이킹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킹 돼 있는 물량 자체 엄청나고, 거래소에 있는 물량 자체 최저 수준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또 이제 지분 증명 전환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게 아직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고,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스테이킹이라는 게 이제 스테이킹 이자를 통해서 시세 상승을 통한 수익 창출, 이자 수익을 통한 수익 창출, 이 두 가지를 이더리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평가를 받을, 뭐 그럴 만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겠죠.